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고 서울은 핵무기로 공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40km, 5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서울처럼 발전된 국가가 핵탄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위안 삼아야 되는 것은 핵을 쏘는 순간 김정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단추 누르는 순간 그건 자살단추입니다. 절대로 김정은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적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일각의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징후가 포착된 건 아니고요. 하면 그다음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얘기가 한 1년 전부터 나왔는데 저는 안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부터. 왜냐하면 7차 핵실험으로 해서 얻을 만한 게 없어요. 북한은 자기들이 소형까지 다 해서 핵무기 말하자면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었다고 지금 자랑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핵실험해서 자랑한다고 그러면 중성자탄, 그 악마의 무기라고 하죠. 중성자탄 실험을 해야 새로 만들었는가 하지, 이미 다 만들었다 했는데 또 실험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다 했다고 완성했고 자랑찬 승리라고 그렇게 선전해 놓고 또 했어요. 그러면 소형까지 했다는 마당에 뭘 또 하지? 그래서 크게 얻을 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제재만 강화됩니다. 물론 대북 제재는 지금 사상 최강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다 받았다고 보고, 이제 더 제재를 한다 그러면 할 것도 제가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뚫려 있으니까, 러시아가 급하니까 제재를 막 무시하고 북한에 기름도 대주고 식량도 들어가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러시아 푸틴한테 딱 달라붙으면 뭔가 이제 식량, 러시아가 그 밀 생산 엄청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밀 생산량이 한 1억 톤 좌우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다 못 먹어요. 그리고 기름도 많고. 그러니까 조 형님한테 붙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 에라, 미국 바이든 저리 가라. 중국 시진핑 너 우리 안 돌아와줘도 우리 푸틴 형님이 다 해줘 라는 마인드로 지금 러시아에 필사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대북 제재를 한다 해도 큰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실험은 북한으로서는 굳이 해야 될 동기부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은 일단 2006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6차 실험까지 했습니다. 6차 실험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핵실험 성공 이렇게 나가다가 처음에 그다음 대형화 성공하다가 이제는 소형화까지, 이제는 순항 미사일에도 핵을 넣어서 쏠 수 있게 됐다라고 자랑을 했고, 김정은이가 직접 또 핵무기 공장에 가서 핵탄두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 핵탄두들 크기 보니까 딱 생긴 게 우리가 그 소세지, 요만한 소세지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이 열만한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게 진짜냐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일 가능성은 상당히 더 크다. 거짓말일 가능성보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가보지 못해서. 근데 북한 따라간 사람들이 하도 많으면 제가 없는데 가짜를 넣고 만들었다 그러면 따라간 사람들은 또 뻥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100명 따라가도 그 입은 또 다 틀어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핵무기는 만들었다.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핵무기 만들었다. 근데 핵무기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핵무기는 1945년도에 나온 거의 이제 80년 전 기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느 나라나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게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없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설계도까지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지,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들진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는 있다. 소형화되냐 말았냐 그거 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큰 거 있으면 어떻고 작은 거 있으면 어떻고 어차피 뭐 써놓은 순간 핵무기 쓴 걸로 되니까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냐 이것도 몰라요. CIA에서는 20, 30개 있다고 그러고 뭐 어디서는 또 한 300개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20, 30개 있으나 200개, 300개 있으나 똑같아요. 그리고 투발 수단인데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에 넣어서 쏜다, 뭐 진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넣는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군사 분계선에서 서울까지 40km, 5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쇠로 관 만들어서 포약 지어서 꽝 쏴도 그냥 한국 서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은 핵무기로 공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서울처럼 발전된 국가가 핵탄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위안 삼아야 되는 것은 핵을 쏘는 순간 김정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단추 누르는 순간 그건 자살단추입니다. 절대로 김정은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핵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대국으로서 허용된 국가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몰래 만들어서 기를 쓰고 뻔뻔하게 열심히 만든 국가들이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만들었는데 안 만든 척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만들었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내놓은 남아공, 뭐 이 정도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었죠. 만들고 또 동네방네 내가 핵이 있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핵을 사용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가입니까? 정말 식민지에서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서 세계 이 자유진영의 모범사례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 핵에 당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또 그냥 관심 없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하고 상호 조약에 따라서 심지어 핵 협정까지 핵 우산까지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핵 우산 든든히 씌워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핵을 맞았어요. 당연히 미국이 반격해 주겠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각오하고라도 미국이 핵우산 씌워주겠냐 보복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해가 일견 타당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같이 발전된 나라에 미국의 핵우산까지 든든하게 쓰고 있는데 핵을 맞았는데 미국이 복수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만듭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저 태평양의 뉴질랜드도 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믿을 놈 없는데 하고 보니까 미국 어떤 협정도 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국제 원자력 기구 다 파탄나고 뭐 핵 만들 기술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심지어 사옥이라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핵무기가 통제를 벗어나서 굴러다니게 되면 그러면 뭐 테러 단체들 손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핵무기 제일 많이 맞을 위험성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이런 강대국들이 제일 잘못한 짓이 많아가지고 테러범들이 제일 때리고 싶어 합니다. 지들이 수도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국제 핵 질서는 강대국으로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걸 위반한 특히나 그 김정은처럼 그런 악의 축이 아직 뭐 눈치 없이 위반했잖아요. 핵을 사용해가지고 덕을 봤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면 자기들이 피해봅니다. 무조건 김정은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이 김정은 왜 못 칩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무서워서 북한이 터지게 되면 한국도 피해보니까 그래서 김정은 암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한국이 망했는데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핵을 맞으면 굳이 핵 공격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 목만 따면 되는데. 그래서 강대국한테는 김정은을 살려두는 것이 세계 핵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못 죽겠다 그러면 아마 중국에서 나서 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핵을 쓰는 순간 김정은은 죽는다. 그래서 뭐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도망치다가 저기 만포까지 가서 중국 넘어가려는데 중국이 안 받아줬다. 그러면 열받아서 아유 어차피 내일 죽겠는데 니 죽고 나 죽고 해서 단추 누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굳이 몰아갈 이유는 없어요.
김정은 내일 당장 압살할 수 있는데 뭐 전쟁에서 평양까지 쳐들어가 그러겠습니까? 북한 붕괴가 소원이라면 전쟁 안 하고 그냥 우리 위성에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김정은만 딱 목을 따면 끝나는 일인데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선제 공격에서 만폭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북한의 핵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고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자체 핵무장은 뭐 할 수만 있으면 더없이 좋죠. 우리도 핵을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생각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누구는 핵을 가져야 된다. 누구는 뭐 안 된다. 근데 안 된다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인데 핵을 만드는 순간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해가지고 강대국들의 제재, 이게 제가 앞서 말한 핵 질서가 이렇게 허물어지면 안 되니까 엄격하게 또 이렇게 제재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한국같이 수출로 팔아먹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받는다. 우리나라 살아남기 어렵죠. 수출만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빌려온 돈은 또 얼마나 많고 우리는 제재받으면 못 삽니다. 이걸 감수하고 과연 핵을 가질 이유가 있겠냐라는 주장. 또 이쪽에 찬성론자들은 야, 트럼프가 하게 되면 막 뭐 방위비를 우리한테 더 많이 뒤집어 씌운다는데 또 트럼프가 좀 똘끼가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야, 저 북한에서 핵 있지 않냐? 우리도 좀 핵 가지자 사정해서 트럼프가 그래 너희들만 눈 봐줄게라고 용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가지면 좋다. 그런데 그걸 감수할 수 있느냐 리스크. 결국 이 문제인데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을지를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권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가서 어떤 제재가 들어올 것이니 뭐 어떤 제재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감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해 만들겠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정부 조직에서 한번 검토하는 조직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거 가지는 순간에 어디서 이런 제재도 들어올 수 있고 저런 제재도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뭐 전문가라는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TF팀 정도에서 가능성 여부는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어쨌든 핵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당신이 소득이 절반으로 감소해도 됩니까? 하면 그래도 핵이 더 좋습니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던 거지만 아마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